자, 저는 살면서 사후뇌물이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아니면 힘이 있을 때 뭔가를 봐주고 몇 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좀 흐려졌을 때 기업이나 로펌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한국의 로펌들은 주요한 이해관계에서 브로커로 등장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해결을 해주고 그 해결해주는 역할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나중에 사후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때 저는 지방의 큰 도시에 대규모 개발을 하게 해주고 그 개발에서 한 재벌 건설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 개발에 관여되었던 건설 전문가라는 부시장이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계열사, 재벌 계열사 사장을 맡아서 억대의 연봉을 장기간 받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확 들어주고 나중에 사후뇌물로 연봉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자, 한덕수가 김현장에서 4년간 18억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3년간은 5억씩 받고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2021년은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0년도 더 전에 총리를 지낸 사람에게 연봉을 5억씩을 준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김현장이 자선 사업체입니까? 그리고 이 한덕수는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2002년부터 11월부터 8개월간, 그때는 총리도 하기 전이죠. 부총리도 하기 전인데 8개월간 김현장 고문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현장은 미국의 론스타라는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먹튀를 했을 때 거기에 법률 대리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에 사가지고 2조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고 되팔았다라는 부분은 한국의 국익에 엄청나게 손실을 끼친 일이고, 그래서 이 한덕수가 2007년 3월에 국무총리가 될 때 인사청문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는 김현장 고문을 맡지 않는 시기에는 주로 공직에 있었고 또 김현장 고문을 2003년 7월에 그만둔 뒤에는 노무현 정권에 와서 경제부총리, 총리까지 됐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주미대사까지 갔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무역협회장까지 지냈고 2017년 12월에 다시 김현장 고문이 되어서 최근까지 18억이 넘는 돈을 4년간 받았던 걸로 나오고 있고,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김은혜는 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국을 이끌어갈 적임자로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서도 난국을 이끌어갈 적임자다? 웃기는 이야기죠. 눈높이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에 대해서 김현장이 20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 것, 특히 최근에 4년간에 18억을 지불한 것은 사후 뇌물이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저런 회사는 수입료로 받아서 돈 세탁도 하고 사후 뇌물도 밥 먹듯이 미기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는 18억이 고액이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건 기자 생각이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한덕수는 18억이 고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18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본인은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라고 하는데 18억을 받은 부분에 4년 4개월간 18억을 받은 부분에 숨김없이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 정권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한덕수가 저렇게 한 줄 알고 있으면서 굳이 한덕수라는 인물을 왜 총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윤 정권이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거는 한덕수가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어느 정권이든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하겠다면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국민들은 1억을 모으려고 10년을 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렵고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청춘들한테 물어보세요.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쉽느냐? 자,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4년 4개월에 공직에 있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브로커 로펌에서 18억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당한 어떤 몫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로펌에서 변호사가 18억을 받았다면 수임해서 수임료라고 이해를 하지만 한덕수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전직 고위공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전직 고위공직자에 불과한 사람에게 18억을 줄 만큼 김앤장은 그렇게 돈이 많고 여기저기 퍽퍽 쓰댑니까? 아니잖아요. 이 황장수한테 김앤장이 18원을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앤장은 한덕수에게 18억을 준 것이 사후뇌물이냐? 아니면 한덕수를 이용해서 거대하게 로비할 때가 있었느냐? 2017년 12월이면 문가리 정권 들어서부터 문가리 취임하는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한덕수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마지막 총리를 지내면서 무엇을 해줬길래 아니면 경제부총리로 지내면서 무엇을 해주었길래 한덕수에게 김앤장은 한참이 지나서 18억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한덕수가 총리가 또 될 거라는 것을 김앤장이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면 전직 총리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를 앞세워서 로비할 일이 뭔가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져야 됩니다. 저 사람요, 모나지 않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싹싹 비비면서 이 정권 저 정권 YS부터 DJ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정권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문 정권이 문가리가 한덕수를 총리로 있을 때 문가리가 비서실장으로 잘 알았을 건데 왜 한 번도 한덕수를 쓰지 않은 것일까요? 문은 한덕수에게 특별히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는 도대체 무슨 장기가 있어서 정권마다 살아남으면서 이런 고위직을 가고 또 더 나아가서 18억을 더 받았냐? 그럼 지난 2002년에 받은 것까지 합치면 김앤장에서만 20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한덕수는 김앤장에 처음 받은 1억 5천은 계약금이고 나중에 받은 18억은 사후 뇌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일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가 단순히 터집잡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도덕성이 없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한테 맡겨놓으면 또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 18억을 뭔 조건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